우리 시장 들여다보고 그 안에 맞춰서 전략 챙겨보는 순서입니다. 오늘 장 선전략, 오늘 김종일 연구위원과 함께 성공투자연구소 박정석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제 우리 시장에서 외국인은 여전히 매수 기조를 이어갔습니다만 사실 삼성 SGS를 제외하고는 샀다라고 보긴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금들은 계속해서 업종 순환매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예, 외국인들이 지금 6일 연속 지금 매수를 좀 해주었다라고 하는 부분들, 분명히 그 지수가 1900선대 후반까지 올라가 주는데 어느 정도는 일조를 했다라고, 우리가 좀 그 판단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외국인들이 이제 말씀을 해주셨던 대로 좀 특정 종목, 바로 이제 삼성 SDS죠. 그러니까 최근 그 6일 동안 매수를 해줬던 규모가 1조 7천억이 넘는데 그 중에 지금 1조 원이 넘게 지금 삼성 SDS에 대해서만 지금 매수를 좀 해주고 있고요. 삼성 SDS, 요것만 잠깐만 얘기를 해본다면은 외국인들이 이렇게 지금 뒤늦게 매수를 할 거면은 왜 그 상장 첫날 그렇게 또 매도를 했는지 그것도 지금 좀 되돌아보면은 좀 약간은 의아한 부분이 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지금 시장 전체가 아니라 지금 그 삼성 SDS라고 하는 이 특정 종목에만 좀 매수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인해서 외국인들의 그 매수 기조 이 부분이 좀 평가절하되는 부분이 좀 어느 정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관들 같은 경우에 지난 1900선대 초반 같은 경우에는 기관들이 이제 그 지수를 방어를 해주면서 소재라든지 산업재 종목들 갖다가 이제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주었었습니다만은 기관들의 경우에 이 전통적인 박스권, 그러니까 예전부터 이제 2000포인트 근처나 2000포인트를 넘어가게 될 경우에는 펀드 환매에 대비를 해서 그 기관들의 지금 매도가 좀 지속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도 다시 그 1900선대 후반 2000선에 근접을 하다 보니까는 기관들의 지금 매수 여력이 좀 다소 감소를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었던 외국인들의 특정 종목 매수, 그런데 이제 업종의 각 대표주들에 대해서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또 이익 실현에 나서고 있고 조선이라든지 화학주 같은 이러한 그 업종 대표주들에 대해서는 또 매도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한 종목만 가지고 매수를 해서는 지수를 끌어올리기가 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 속에서 지금 시장이 좀 본격적인 어떤 상승의 흐름, 박스권의 어떤 위쪽으로 탈출 이런 부분들을 기대를 하기 위해서라고 한다면은 역시 그 외국인들의 매수가 지금 필요한 부분들인데 특정 종목이 아닌 좀 전체적인 그 시장을 매수해 줄 수 있는 외국인들의 그 매수 스펙트럼이 나타나야지만 좀 시장이 본격적으로 갈 수 있고 지금과 같은 구도라고 했을 경우에는 여전히 그 2000선 근처에서의 전체적인 어떤 시장에 좀 다소 지지부진한 좀 관망의 어떤 좀 이러한 흐름들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특정 종목으로 쏠림 현상이 좀 완화될 경우에 시장에 좀 수급 긍정적인 요소 기대할 수 있다라는 판단이었습니다. 자, 김종환 연구위원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개별 종목으로의 접근이 유효하다는 판단이시죠? 네, 결론적으로는 그렇고요. 이제 실적을 기반으로 해야 되겠죠. 4분기 네. 실적이 그나마 뭐가 좋아질 거냐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외국인들이 매도를 진정시킨 것만으로도 지수는 2000선 가까이 1980선까지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균형 있게 식사를 해줘야 우리 시장에 균형적인 발전이 나타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게 없다면 여전히 상승은 제한적이다. 그렇지만 외국인들의 매도가 줄어들었다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의 반등은 추가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정도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여전히 종목은 4분기 실적이 정말 좋아지는 종목이 무엇인지를 잘 서치하셔서 그런 종목을 사는 게 좀 해답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3분기 실적 점검한 지도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시간 참 빠르게 갑니다. 이제 4분기 실적 이 기대가 있는 종목으로 좀 압축해보자라는 이야기 전해주셨고요. 자, 이제 어제 우리 시장 최근 흐름에서 보험이나 증권주들도 역시 탄력을 주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정책에 대한 모멘텀도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생명 흐름도 괜찮아요. 현재 이들 섹터에 대한 판단은 어떨까요? 예, 증권주랑 보험주, 같은 이제 금융주이긴 하지만은 좀 시각은 좀 다르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증권주의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그 시장의 상승 흐름도 이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지만은 이 주식시장 이제 활성화라고 하는 부분들 아마 이제 오늘 그 발표가 좀 예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지금 시장이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증권주도 같은 경우 이러한 좀 단기적인 그 정책 모멘텀 부분들이 좀 주가 상승에 좀 그 요인으로 영향을 미치는 그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재료들이 이제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은 제가 볼 땐 증권주 같은 경우에는 또 좀 뉴스 이 재료가 좀 그 단기적인 주가에 좀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그 정책 발표 이후에는 또 장기적인 또 뉴스에 그 팔으려고 하는 차익 매물 부분들이 또 출하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이제 그 보험주들 같은 경우에 좀 그 기업마다 좀 그 성격이 좀 그 틀리긴 한데 삼성생명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삼성그룹의 이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해가지고 좀 최근에 좀 강하게 움직이는 측면이 좀 상당히 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그 다음 달에 또 제일모직이 이제 그 IPO 이제 기업 공개를 하고 또 뭐 공모라든지 이제 상장이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도 좀 삼성생명이 좀 움직이고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 하지만 그 외에 이제 뭐 손해보험사라든지 다른 생보사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어떤 그 이슈 전체적인 좀 손보사의 어떤 이슈로 이제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증권주 뭐 앞서 이제 그 단기 반등의 어떤 성격이 좀 강하다라고 좀 말씀드렸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좀 접근한 부분은 단기적으로는 일단 한번 매도를 하고 그다음에 다시 어떤 조정 시에 뭐 재매수하는 이런 전략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좀 전 보고 있습니다. 네, 선 반영했기 때문에 증권주 쪽에서는 좀 차익 실현해보자 이야기 주셨고요. 자, 김 의원님 금융주에 대한 전망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계속해서 삼성생명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시각 아니셨나요? 네, 삼성생명은 뭐 지배구조 관련주로서 이미 뭐 여름 때부터 삼성물산과 삼성생명 두 종목에 대해서는 매수하자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외에 이제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증권업종, 최근에 거래대금이 좀 늘고 있거든요. 그와 관련된 긍정적인 부분들을 살펴봐야 되겠고, 관련법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어떻게든 뭐 시장이라도 살려서, 자산 시장이라도 좋아야 내수 소비가 좀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그 기대가 있다라는 점, 그리고 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역마진 우려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는 점, 뭐 이런 부분들이 반등의 이유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들을 살펴봤을 때 종목으로 압축해 보면 삼성생명과 삼성증권에 대해서는 뭐 지배구조와 함께 산업에 선도하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부분이 있고요. NH농협증권은 여전히 대형화에 관련된 수혜 기대감이 있고요. 거래대금 증가가 만약에 이어진다면 키움증권 같은 종목군들이 좀 더 반등을 시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단기적인 관심 정도는 유지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삼성생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봐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금융주에 대한 두 분의 전략 저희가 나눠 들어봤고요. 자, 이제 국제유가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또 무디스 측에서도 내년도 국제유가 계속해서 하락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또 간밤 들려오더라고요. 국제유가가 내리면서 항공주가 반짝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대한항공 특히나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과 비교해서 뭐 매력도가 있는 것인지 항공주에 대한 전략 어떻게 가져갈까요? 예, 항공주 같은 경우에는 뭐 당연히 이제 그 전체적인 그 비용에서 이 국제유가 그 유류비 비중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국제유가가 이제 하락을 하게 되면 이제 뭐 특히 항공유가 되겠죠. 항공유가 이제 하락을 하게 되면은 그만큼 이 수익성이 이제 커지는 구조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유가가 이제 배럴당 뭐 1달러 하락을 하게 되면은 대한항공의 그 전체적으로는 유류비 절감이 약 한 3천만 달러 정도 이렇게 좀 그 감소를 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근데 뭐 최근에 유가가 하락을 하지만은 또 환율도 상승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어떻게 보면 호재와 악재가 이제 그 서로 상충되는 부분 속에서 유가 하락을 통한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폭이 더 크기 때문에 지금 대한항공을 비롯한 뭐 다른 항공주들, 항공사들 같은 경우에 수익성 부분들 개선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한항공의 경우에는 이 화물 비중이 전체 이 비중에서 한 22%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다른 아시아 그 항공사들과 비교를 해본다면은 화물 비중이 좀 상당히 좀 그 비중이 지금 상대적으로 더 큽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연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그 IT 관련 이러한 그 물량 부분들에 대한 어떤 화물 수요가 좀 커지는 시점이다 보니까는 뭐 4분기 좀 화물 수요 같은 경우에도 좀 크게 좀 증가할 것으로 좀 전망이 지금 되고 있고, 또 그 아시아나와 이제 비교를 했을 때 말씀드렸었던 화물 비중이 크다라고 한 측면도 있지만은 좀 다른 사업 부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항공 우주 사업 부분들인데, 항공 우주 사업 같은 경우에는 좀 그동안 이제 그 과도한 어떤 R&D 비용으로 인해 가지고 좀 수익성 부분들이 좀 다소 저조했지만은 이 부분들 좀 어느 정도 이제 좀 증가를 하고 거기에 따라 어떤 결과 부분들이 수익으로 좀 증가를 하고 있다는 측면 속에서 아시아나항공과 좀 다른 좀 비교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전 대한항공은 이제 그러한 그 아시아나항공과 어떤 그 차이 부분도 있지만은 역시 이 한진그룹의 역시 마찬가지 지배구조 그 개편, 한진칼의 어떤 그 지주회사의 어떤 전환 과정 속에서 대한항공이 수혜를 받는 부분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시아나항공과는 좀 차별화되는 어떤 재료 모멘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화물이나 항공 우주 사업 부분에서 차별성을 눈여겨보자 대한항공 재차 강조해 주시네요. 자, 오늘의 관심주도 저희 들어보겠습니다. 박정숙 대표님 어떤
종목인가요? 예, 아까 전에 보니까 김종윤 위원님께서 이제 고령화 사회 진입과 관련해서 좀 네. 관련 종목군들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저도 지금 시점에서는 좀 이 건강기능식품 관련 종목군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종목이 바로 이 셀바이오텍이죠. 그래서 셀바이오텍이 최근에 좀 조정을 받고 이 조정이 좀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가 되는 이런 시점에 있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지고 좀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요. 이 셀바이오텍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 프로바이오틱스라고 하는 그 유산균 제제를 갖다가 만드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브랜드인 이 듀오럭 같은 경우에 지금 중장기적인 어떤 성장성을 지금 계속적으로 좀 보유를 하고 있고, 앞서 말씀드렸었던 이 고령화 산업 사회 그 진입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내년 이후에는 좀 더 좀 가속화되면서 사회적인 이슈로 크게 작용할 것으로 좀 보고 있어서요. 저는 그 건강기능식품 회사, 셀바이오텍도 있고, 내추럴엔도텍 여러 그 기업들이 있습니다만은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그 셀바이오텍에 대해서 지금의 그 5만 원대 중반 가격에서는 충분히 지금 매수를 해볼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관심 종목 셀바이오텍 5만 원대 중반에서 매수가 형성될 수 있다 이야기 주셨습니다. 자, 박정석 대표와 함께 시장선 전략 이야기 나눠봤네요. 고맙습니다.